자, 지금부터 그러면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요, 함수를 다루는 거고요. 파일 입출력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함수를 얘기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함수는 하청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러면 어떤 큰 원청자, 발주자가 있고 각각의 이제 전문 업자들이 있잖아요. 무슨 전기공사하고 뭐 일반 건설하고 뭐 통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또 같은 건설업체라도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뭐야 그 바닥을 파고 어떤 사람은 골조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고 그 안에서는 또 다시 재하도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누구는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프로그램도 그거랑 구조가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큰 전체로 굉장히 큰 설계도가 하나 있고요. 각각의 설계도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개수의 하청업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개수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청업체, 즉 각각의 함수들이 정해진 설계도에 맞춰서 쭉쭉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수까지 배우면 사실 우리가 배울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룬 겁니다. 함수와 우리 그 하청업체와의 공통점은 저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각각의 전문업체는 각각의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전문업체는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가 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그 하청업체 혹은 전문업체 혹은 함수한테 내가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정확한 입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벽돌공한테 벽돌 쌓는 일을 시키려면 높이는 몇 미터까지 쌓고 길이는 몇 미터까지 쌓고 재료는 뭘 써.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주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쓰려면요. 정확하게 입력을 줘야 돼. 정확하게 입력을 주지 않으면 함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가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어딘가 실질적으로 어딘가 벽돌이 쭉 쌓여서 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벽돌공은 일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를 하겠죠. 오늘 3m를 쌓습니다. 혹은 아주 성공적으로 쌓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각각의 함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함수는 입력을 정확하게 줘야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일을 다 하고 나면 얘는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를 소프트웨어에서는 리턴이라고 불러요. 함수가 일을 다 하고 나면 함수는 나한테 리턴이라는 보고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함수와 하청업체는 굉장히 닮은 꼴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지어도 하청업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함수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그런 업체들은요, 굉장히 좋은 전문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은요, 굉장히 좋은 함수를 알고 있고요, 좋은 함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전문 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서라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요 네 번째 거는 굉장히 함수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비유로 한번 써봤어요. 이건 한번 읽고 나중에 상황이 닥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원청업체 김갑돌이라는 김대리가 있고요. 하청업체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아. 김갑돌이라는 김대리가 또 있어. 근데 원청업체 김갑돌이가 하청업체 김갑돌이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맨날 먹으면서 일을 하느라고 3kg가 쪘어. 그래도 원청업체의 김갑돌 대리는 살이 안 찝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원청업체의 김갑돌과 합청업체의 김갑돌은 이름은 똑같지만 둘이는 완전히 별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변수의 범위를 얘기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 원청업체, 그러니까 우리 원래 프로그램과 함수 내에서 돌아가는 변수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이름만 똑같은 애지 두 명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종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뭘 하는 애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 감독자로서 그 결과물의 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제대로 보고했는지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비유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벽을 쌓는데 내가 벽을 높이를 얼마까지 하고 길이를 얼마까지 하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주지 않으면 벽돌봉은 벽을 못 쌉니다. 함수는 함수 역할을 못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입력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함수가 기능을 막 수행하는 와중에서 그 과정에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수가의 기능이 벽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다 끝냈으면 얘는 나한테 return이라는 완료 보고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능과 return이라는 완료 보고는 다른 거예요. 기능은 벽을 쌓고 있는 거고요. return이라는 보고는 다 끝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헷갈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함수의 기능은 벽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건 우리 둘 사이가 아니고 어디 저쪽 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낼 때 나한테 완료 보고, 완료 리턴을 해야 된다고요. 그 리턴에는 합격, 불합격, 혹은 오늘 5m 쌓았어요. 혹은 3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형태의 완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기능과 리턴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리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함수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단순히 남의 프로그램을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요 4번까지가 추가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프로그램 다시 또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괄호가 들어간 건 모든 게 다 함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크롬하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요거 함수예요. get하고 뭔가 들어갔지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이거 함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운데 괄호가 쳐져 있죠. 이거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send keys하고 괄호가 쳐져 있죠. 함수고요. send keys하고 괄호가 쳐져 있죠. 이거 함수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모든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다 함수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제가 우리가 옛날에 다뤘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아까 띄웠던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함수예요.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문 몇 개, if, try 요거, 그 다음에 굉장히 뻔해 보이는 요런 문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함수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요. 자, 세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제어문 있었죠. for, in, try, except, pass를 제외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집을 지을 때 원청자 최초 발주자는 설계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제어문 몇 줄 쫙 빼고 나면 몽땅 다 함수예요. 즉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이해해야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속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함수가 그럼 대여섯 개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지고 디파인해서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아마 수십만 개는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배워야 그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배워가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에어리어에서 뭐 5년 일했다, 7년 일했다 그러면 굳이 배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끄집어내서 쓰면 되죠.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은 항상 배워가면서 짜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해 가는 겁니다. 이 함수를 다 공부한 다음에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알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서 함수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함수 제대로 갈 거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함수는 알고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라고 배웠던 형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씁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거 배웠죠. fx는 x 플러스 3,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이 형식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카피해서 씁니다. 우리가 함수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입력값이라고 그랬죠. 입력값, 여기가 입력값이고요. 그다음 기능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일을 하는 거. 요 두 번째 줄이 기능이고요. 최종적으로 리턴값, 결과값 보고 결과값, 리턴값이요. 이제 지금부터는 보고값이라고 안 하고 정확한 표현은 리턴값이라고 제대로 쓸게요. 리턴은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fx는 x 플러스 3 요런 형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에서도 도용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이런 것도 배웠었죠. fx는 저기 입력값이 두 개인 거, f, x, y는 x 플러스 y다 이렇게 해서 뭐 9다 이런 거요. 마찬가지 개념 보면 x와 y가 입력이고요. 두 개를 더 한다라는 게 기능, 펑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값, 리턴 값이 바로 9입니다. 이런 형식 그대로 쓰고요. 함수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있고요. 그 리턴 값, 그 결과 보고를 안 하는 함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그 가운데 어떠한 기능은 반드시 있어. 심지어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라도 써야 돼. 이런 기능은 반드시 있지만 입력이 없는 함수도 있고요. 결과 보고도 없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건물에 뭐 비상구 관리 시스템이 있겠죠. 이런 거는 내가 특별히 관리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얘는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얘는 막 돌면서 나한테 뭔가 보고 같은 거 안 해요. 하지만 건물의 비상구 관리 시스템은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죠? 어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항상 화장실 청소라는 기능을 해요. 펑션을 해요. 역할을 한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아요. 즉 어떤 종류의 함수는 입력이 없는 함수도 있고요.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 숨어 있는 기능은 있죠. 자, 기능만 있으면 일단 함수고요. 일반적으로 세 개가 다 있지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함수의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첫 번째 그냥 룰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룰에 지켜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면 돼요. 처음에 def라고 쓰고요. 이게 definition의 약자인 것 같아요. 내가 함수를 이렇게 definition 할 거야. 정의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def라고 치고요. 내가 원하는 함수명을 써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행할 기능들을 원하는 만큼 쭉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한다고 그랬죠. 리턴하고 리턴이라고 쓰고 리턴 어떤 값을 써놓으면 이게 바로 함수의 제대로 된 구조입니다. 만약에 입력이 불필요한 함수다 그러면 요거 그냥 빈칸으로 두면 되고요. 리턴이 불필요한 함수다 그러면 요걸 지우면 돼요. 다시 세 가지가 필요했죠. 입력은 요 자리에다 쓰고요. 기능은 요 자리에다 쓰고요. 결과는 리턴하고 리턴 값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요. 함수를 정의할 땐 앞에다 def라고만 하나 더 덧붙이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함수를 하나 처음 만들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비주얼 코드 띄우고요. 자, 비주얼 코드 다 떴으면요. 새 파일 한번 여시면 돼요. 여러 번 새 파일은 열었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플러스 표시 여기 플러스 표시하면 새 파일 열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일명은 예를 들어서 뭐 펑션 1이라고 할게요. .py는 붙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여기 썼던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의미는 당연히 내가 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겠다. 함수명은 썸이고요. 변수로 2개를 받겠다. xy 받듯이. 그리고 기능은 그 2개를 더하는 게 기능이다. 그리고 결과값으로는 result라는 것을 결과로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줄이요. 요 줄이 바로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청을 내리면 또 재하청할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프린트 함수가 재하청을 내렸어. sum이라는 내용을 재하청을 내렸어요. 요게 지금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한 줄짜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쓰시고 돌리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쓸게요. 자, def하고 sum 입력은 다 하셨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run을 돌리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3이라고 나왔죠. 다시 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1이란 sum이란 함수는 이해하셨죠? 여기 sum이란 함수에다가 내가 1과 2를 집어넣을 테니까 너는 그 2개를 받아서 더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고 함수를 만든 겁니다. return이 return 보고해라는 뜻이죠. 그 결과를 더해서 나한테 보고해, return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값을 프린트하면 값이 3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 값을 뭐 예를 들어서 3과 4로 바꾸면 리턴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이 함수를 정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아까 함수 중에 리턴이 없는, 즉 보고가 없는, 리턴이 없는 함수 예를 지금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썸인데 앞에 맨 마지막 줄만 지웠습니다. 리턴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안에 기능은 있죠. 뭐냐면 그 2개 값을 더해서 프린트를 해라는 기능은 있는 겁니다. 벽돌공한테 너 벽돌 쌓아라는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보고는 안 해도 돼라는 뜻입니다. 요 함수고요. 요 함수 그대로 해서 새 파일 하나 열고 하나 다시 작성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최종 프로그램 사용은 sum은 1,2 해서 요 2개를 하면 요 결과값이 프린트를 하고 리턴은 없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새 파일 열고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뭐 파일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시고 혹시 귀찮으면 1번에다가 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이게 되셨으면 저장을 하고 돌리시면 결과가 요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요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리면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 플러스 2의 답은 3입니다 라는 내용은 바로 요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리턴은 안 했어요. 나한테 보고는 안 하고 그냥 지 일만 하고 이제 집에 가버린 거예요. 요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실제 사용을 그대로 말 그대로 1 플러스 2 해서 하니까 1, 2를 받아서 합은 3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요게 바로 리턴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함수의 정의를 만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룰대로 def하고 돼지코만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리턴 불필요하면 안 쓰셔도 되고 요것도 불필요하면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입력하는 경우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바로 문자열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입력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1번 입력, 2번 입력, 3번 입력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이름을 쓸 건데 거기에 입력할 때 반드시 양쪽 최종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함수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할 때 따옴표를 꼭 붙여줘야 제대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 그대로 요 글자는 요 글자 컴마 찍고 old 컴마 찍고 true false 이렇게 써주시면 요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함수 이름하고 이름 정의했고요. 콜론 붙이고요. 요 세 개의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남녀를 받아서 이름 프린트하고 기능 첫 번째 거, 두 번째 기능은 나이 프린트하고요. 세 번째 기능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고 하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이거의 예는 이 문자 입력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 대한 예니까 이대로 해서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파일 써서 하도록 할게요. 요거 쓰실 때 if 뒤에도 콜론, else 뒤에도 콜론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입력 이렇게 하시고요. 사실 똑같은 내용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입력하시고 이거 수행을 하면요. 제가 입력에다가 꾸벅이라고 썼으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서 쓸 거고요. 기능이. 그 다음에 나이 true이기 때문에 즉 남자가 if 뒤에 true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우리가 false라고 썼다면 false라고 써서 돌렸다면 끝에가 여자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뭐 요거는 요 예문의 케이스는 사실은 우리가 문자열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요거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입력을 세 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요 두 가지 예로 받아들인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def라고 하고요. 파일명 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인자의 개수 구조 그대로 만들어 주고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기능 쭉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 경우는 리턴이 없었죠. 그러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리턴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할 때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열일 경우는 반드시 앞뒤에다가 따옴표로만 써주시면 돌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이거 다 돌려보셨나요? 네. 네네. 이거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넘어갈게요. 지금 요 케이스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수를 여기에 내가 아까 세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컴마 해서 여기 파일명 뒤에 요 자리를 이렇게 컴마 이렇게 세 개에서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10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해가지고 컴마를 쭉 만들 거라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어쩔 때는 7개 쓰고 어쩔 때는 10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참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개수는 안 정해졌는데 여러 개를 쓸 거야 할 때는 요 자리를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표하고 악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자체를 악스라는 변수로 다 받아버립니다. 이 변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배열 변수예요. 리스트 변수예요. 그러니까 몇 개든 원하는 만큼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앞에 별표 하나만 더 붙인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악스 1, 악스 2, 악스 3, 악스 4 이렇게 내 마음껏 배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트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 입력을 그 자유도를 넓혀주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한 예고요. 내용은 몇 개든 숫자를 임의로 받아서 그거 다 더해서 그 결과값을 보고값을 리턴값을 나한테 줘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악스를 이 자리에다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스의 내용이 있는 한 계속해서 돌아서 그거를 i로 받아서 썸을 추가해서 계산해라 라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포인트 딱 하나예요. 여러 개의 리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앞에 별표만 더 써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 여기 해서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개니까 5개의 변수를 다 받아서 1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10까지 했다. 6, 7, 8, 9, 10까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리스트를 악스라는 리스트에다 받아서 얘가 하나씩 꺼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 요 내용 자체를 악스라는 함수의 리스트에다 받아서 악스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55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를 쓸 때 3개인지 4개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결과적으로 이 악스 앞에 별표를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요거는 임의의 개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만 정리하면 이렇게 임의의 개수의 입력을 받고 싶다. 앞에 별표만 붙이면 된다. 이거고요. 실제 끄집어낼 때는 후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을 컴퓨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함수에 사실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뭐 함수를 쉽게 쓰는 법, 그러니까 짧게 쓰는 법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 그렇게 안 써도 우리가 프로그램 하고 이해하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좀 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겨서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청업체 김대리가 하청업체의 동일 이름의 김대리한테 일을 시켰다고 해서 하청업체 김대리가 매일 먹으면서 밤새서 일해서 5kg가 쪘다고 해서 원청업체의 김대리는 얘가 하청업체의 김대리가 5kg가 쪘다고 해도 원청업체의 김대리는 하나도 안 찝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다른 얘기. 두 가지의 그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수 내에서 돌아가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계산 값의 그 내용은요. 원래 지시했던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지시했던 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 프로그램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 내용을 그냥 쓰시고 돌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A는 1이라고 정했고요. 내가 프로그램 함수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어떤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그냥 무조건 10으로 그냥 고쳐버려. 어떤 A 값을 뭐라고 봤던 그거에 관계없이 A 값을 10으로 고쳐버려. 그리고서 그 고친 값을 너는 보고해줘. 리턴해줘. 라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그 변수 이름이 바로 A예요. A. 내가 함수에서 사용하는 A라고요. 여기는 함수 내에서 사용한 하청업체의 A고 얘는 원래 내가 원래 이 지시를 내린 원청업체의 김대리라고 A라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한 바퀴 원청업체에서 지시를 내렸죠. 자, 내가 일값을 줘볼게.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줬으니까 이 하청업체는 요 일을 쭉 했겠죠. 어떻게 했어요? A를 무조건 10으로 바꿨겠죠. 그죠? A를 1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프린트 A를 하면 프린트가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청업체의 김대리가 A가 10으로 변했다 하더라도요. 원청업체의 A 김대리는 안 변합니다. 원래 그냥 그대로 A는 1이었으니까 프린트 A 하면 요 값은 1이 나와야 돼. 요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하청업체의 김대리가 살이 쪄도 원청업체의 김대리는 살 안 쪄요. 그냥 그대로라고요. 하청업체의 함수 내에서 변수의 값이 10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요 두 개는 다른 녀석, 이름만 같은 녀석이지 다른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프린트 A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값이 1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2를 시키고 나서 내가 그 함수에서 보면 그 값을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1값을. 그 A 값을 보고받은 그 A 값을 원래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그제서야 요 값이 10으로 바뀝니다. 요 내용은 일을 한 거고요. 보고는 안 한 거라고요. 그죠? 근데 보고된 값을 다시 원래의 값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제서야 바로서
비로소 프린트 값이 1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결과는 첫 줄에는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줄에는 10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요 내용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프로그램을 한번 요대로 돌려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테스트 포인트는 디파인에서 혹시 질문? 디파인에서 바테스트 디파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 함수를 정의해주고 그 밑에 바테스트의 가로 1의 의미가 실행시킨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네. 여기가 실행시켰다는 뜻이에요. 요, 실행시 예. 네. 함수를 콜해서 바테스트란 함수를 콜해서 실행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가로에다 1을 넣어주는 게? 네네, 맞습니다. 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실행시켰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실제로는 받은 값에 관계없이 A 값이 10으로 바뀌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하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턴 값을 받아야 그제서야 그 원청업체의 김대리가 숫자를 줬어요. 그런데 숫자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청업체 김대리는 계속 1이라고요. 근데 맨 나중에 요 문장 A는 바테스트 요 문장을 통해서 드디어 그 숫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숫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요 상태로 해서 한 번씩 내용 이게 돌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돌리는 거 조금 멈추고 있는 거고요. 요 내용 이해하셨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바로 첫 번째 프린트는 1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두 번째 프린트는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것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을 시킬 때는 얘가 변한 값이 당연히 나도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변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걸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여기다가 글로벌이라는 말을 써서 전역 변수라는 이해는 안 가시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전역 변수화 시켜주면 원청업체도 같이 변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짜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함수가 막 스스로 막 따로따로 여러 군데서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누군가 나도 모르게 이 함수를 갖다가 불러다 쓰면 전체 값이 다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 내에 있는 변수들은 함부로 글로벌로 선언하면 하는 게 그리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턴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 쉽게 그냥 글로벌로 설정해버리고 막 쓰는데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쓰시고요. 그 두 개는 이름만 같이 다른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쓰고 싶으면 그 결과를 내가 리턴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해는 어려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했던 내용은요. 바로 def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의를 내린 함수를 정의를 내려서 definition을 내려서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또 첫날부터 뭘 썼냐면 print라는 펑션을 썼었죠. print라는 펑션은요. 사실은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제공한 함수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 함수들 중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썼던 프린트라는 것도 사실 내장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도 있어요. 이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딱 런을 하다 보면 중간에 프로그램이 딱 멈추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칸이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돌릴 수 있는 것, 키보드 입력을 받는 행위, 이게 바로 인풋입니다. 쓸 때는 요 말을 안 쓰셔도 되는데 대체로 요 말을 써주시면 모니터에 키보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입력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든 글자든 쳐주면 그 숫자를 바로 프린트 해주는 것까지 해서 넣습니다. 자, input이라는 함수는 이미 정의돼 있어서 내가 새로 def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고 그 값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제 걸로 먼저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똑같이 썼고요. 그 상태에서 런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키보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밑에 요렇게 글자가 한번 나오고 여기가 기다리죠. 이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키보드를 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34를 입력받았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키보드를 기다린 상태고요. 이 부분이 내가 입력을 하면 그 숫자를 받아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써보시고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키오스크나 어떤 데 가서 뭐 주문을 눌러주세요라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든 종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이런 종류의 인풋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로 엔터를 치든 혹은 키오스크 같은 어떤 화면에서 내가 뭐를 누르든 어떤 형태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풋을 사용자 인풋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이런 것들 한번 꼭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은 이런 내장 함수들은요 우리가 배워서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배우시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썼던 프린트 함수 중에 일부만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여태까지 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1부터 10까지 해서 10보다 작은 값이니까 9까지 있겠죠. 1부터 9까지 해서 프린트 i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해가지고 9까지 쭉 프린트를 라인을 바꿔가면서 밑에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쭉 썼겠죠. 그런데 만약에 프린트를 하는데 그 뒤에 AND라고 하고 양쪽에 따옴표를 따고요. 그 가운데 컴마를 찍고 빈 공간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AND라고 해서 넣어주면요. 이렇게 줄을 바꾸지 않고요. AND라고 하면 줄을 바꾸지 않고 요 사이에 있는 말을 요 사이에다 넣어줘요. 그다음에 그리고 2를 찍고 사이에 있는 말을 넣어주고 3을 찍고 이런 식으로 줄을 안 바꾼다고요. AND라는 말을 넣어주면 줄을 안 바꿔요. 그래서 프린트 문의 하나의 옵션처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요거 그대로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위에 9까지 프린트를 하고 밑에 줄을 안 바꾸고 프린트하는 거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분만 잘 쓰시면 돼요. 요 부분만. 양쪽에 컴마 찍고요. 쉼표 누르고 가운데 빈 공 스페이스바 하나 누른 거예요. 요 부분만 잘 쓰시면 특별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 거를 먼저 돌려드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위에 9개는 이렇게 줄을 바꿔서 썼고요. 밑에 9개는 줄을 안 바꾸고 이렇게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차이 구분되시죠? 자, 이렇게 돌면 제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줄을 바꿔서 썼고 밑에 거는 줄을 안 바꾸고 썼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프린트 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뜻이고요. 실제로 함수를 다시 끄집어서 내서 보시면 이 프린트라는 거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다시 프린트의 함수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아까 end라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여기 end라는 거 나오죠. end는 이렇게 쓰세요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프린트 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 잘 이해가 사실 우리 전문적인 단어들 잘 몰라서 그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구글링에서 찾아보면 프린트 함수를 어떻게 쓸지 굉장히 다양한 활용법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하나씩 배워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뭘 쓰겠다 뭐 이런 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엔터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음에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배우셔서 엔터를
줄 바꿈 안 하는 방법 찾아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한 가지씩 익히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이었고요. 지금까지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함수 define에서 내가 정의한 함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장 함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 뭐 여러 종류 이제 배웠을 거고요. 또 함수하고도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함수를 만들어서 쌓아놓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있는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썼을 때 지난번 우리 오늘 보여드린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들에 있는 많은 함수들 내가 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고 보면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거기 있는 것들을 함수를 다 임포트해서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임포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이제 배우실 건데요. 사실은 그 함수 이 세상에 있는 함수 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함수가 내가 적절한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찾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장 함수 정도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함수들은 스스로 몇 개 간단한 것들은 디파인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아마도 우리 사전에는 굳이 디파인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부분 조금 고쳐서 쓰시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를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파일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 파일 많이 쓰셨죠? 뭐 무슨 텍스트 파일 이런 거요. 내용들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파일을 다루는 방법은 일단 명령어를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딱 네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가 먼저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파일을 여는 문장이 오픈이고요. 거기다 뭔가를 쓰는 게 write고요. 파일을 닫는 게 close입니다. 우리가 PC에서 어떤 무슨 점 txt 있으면 이거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열리죠. 더블 클릭한 게 오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여기에 X자 요거 누르면 파일 클로즈 되잖아요. 그게 파일 클로즈 한 거예요. 그리고 열어서 여기다가 뭔가 뭐 쭉쭉쭉쭉 쓰잖아요. 그게 라이트 한 겁니다. 사실은 요 동작을 프로그램 명령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픈하면 파일이 열릴 거고요. 라이트 하면 거기다 뭔가 쓰게 될 거고요. 클로즈 하면 연 파일이 닫힐 겁니다. 요거를 그냥 문장으로 만드는 거고요.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규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처음에 오픈하고요. 괄호 열고 파일명을 쓰고요. 거기에 양쪽에 따옴표가 들어있어야 돼요. 글자니까 따옴표 양쪽 들어있어야 되고요. 컴마하고 두 번째 작은 따옴표 속에 W라고 일단 쓸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RWA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W로 먼저 설정해서 쓸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한글 처리를 위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유는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인코딩 이퀄 양쪽 따옴표 누르고요. UTF-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길죠.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할 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대로 다 베껴 쓸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파일명만 정해주고요. 여기를 W로 쓸까, R로 쓸까, A로 쓸까 이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베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베끼면 되는 거예요. 자, F는 equal 이렇게 써주시고 요 동작을 써주시면 무조건 파일이 열리고요. 자, 두 번째 write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써주시면 그 안에 데이터가 써질 그 파일 안에 글자가 써지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f.close라고 쓰면 파일이 닫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제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썼고요. 아까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가 write라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가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ew file text라고 썼고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최종 결과는 어디 나올 거냐면 요쪽에 지금 여기 커서 보이죠? 요쪽에 제일 밑에
new file.txt라는 게 추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new file.txt라는 파일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오픈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든 파일에다가 글자를 썼죠. 몇 번째 줄입니다. 라고 해서 10번을 반복하면서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글자가 1번째 줄, 2번째 줄 해서 그 파일 안에 쓰여질 거예요. 바깥이 아니고 파일 안에. 그리고서 이제 파일을 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면 겉보기에는 여기에 저 왼쪽 밑에 마우스 흔들고 있는 부분 여기에 파일이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게 증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커서만 깜빡거리는데 왼쪽에 new file.txt라는 게 여기 생겼죠. 아까 없었던 거. 요게 증상이고요. 요거에다가 내가 글자를 10개 썼잖아요. 그래서 요 파일을 열면 이거 더 클릭하면 열립니다. 클릭해서 열면요. 요렇게 글자가 쓰여집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다시 파일 닫아 볼게요. 파일 닫고 원래 상태에서 다시 제가 요거를 다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딜리트 할 수 있거든요. 파일 그냥 지워버릴 거고요. 자, 다시 이 파일을 돌리면 여기에 new 파일이 생길 거고요. 글자가 쓰여질 거란 뜻이에요. 여기는 아무 동작 안 하고 new 파일이 생겼고요. 여기에 클릭하면 이렇게 10번째 줄을 쓴 겁니다. 자,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설명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릴게요. 뭉개졌으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건데 아마 잘 동작하셨으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요 파일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파일을 오픈한 거를 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열었느냐? 요건 그냥 쭉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파일명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는 거를 어떤 모드로 열래라는 게 여기입니다. 두 번째 입력란이 어떤 모드로 열냐 건데 지금 우리는 파일을 열어서 글자를 쓰고 싶은 거니까 바로 파일 쓰기 모드로 열었어요. 여기는 좀 전에 내가 10줄을 썼으니까 쓰기 모드로 하기 위해서 요거를 썼고요. 만약에 여기 R을 쓰잖아요. 그러면 파일 내용을 첨부를 못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글자만 읽고 싶을 때는 읽기 모드로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쓰기 모드를 글자를 쓰고 싶었으니까 W를 선택한 거고 글자가 들어있는 걸 읽고 싶으면 당연히 이 W 대신 R을 써야 돼요. 마지막 A는 뭐냐면 기존의 파일이 이게 10줄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추가해서 글자를 더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다 A를 쓰시면 돼요. 자, 이번 다시 한번 반복 똑같은 내용을 여기 W를 A자로만 바꿔서 한번 또 돌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1부터 10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 1부터 10까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다시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W였었잖아요. 이거를 추가 모드인 A로 바꿔서 이 상태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수행한 그 결과를 new 파일을 열어보시면 줄이 20번째 줄까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가 됐기 기존 파일에 추가된 10줄을 다시 썼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모드가 read 모드가 있고 write 모드가 있고 add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W를 A로 바꾸면 파일에다 추가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를 안 하고 W로 쓰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써요. 그래서 다시 10개만 남는 거예요. 그 W와 A 차이는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네. 읽기 모드와 쓰기 모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쓰기 모드는 추가 모드가 있는 거고 덮어쓰기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하나 열고 그 변수를 F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F점을 앞에 붙이고, 아까 그 파일명 붙이면 아까 그 파일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write를 할 거고요. F점을 붙여서 close를 하면 그 파일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일 열고 반복문 10개에서 10줄을 썼고요. 파일을 닫은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다음 갈게요. 파일 열고 쓰기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파일을 한 줄 읽는 거를 해볼게요. 아까 10줄을 썼으니까 그 파일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아까 파일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줄만 좀 바꿔 쓰시면 돼요. 왜냐면 요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거를 그대로 바꿔서 요렇게만 쓰시고 파일 클로즈까지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는 읽는 거니까 리드 모드로 바뀌어야겠죠? 요거 리드 모드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요 두 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쓰시면 자, 그렇게 해서 쓰시면 결과는요. 그 파일의 리드 라인이니까 한 라인을 읽은 거예요. 얘는 당연히 첫 번째 걸 읽게 되고요. 아까 파일에서 첫 번째 내용이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바로 리드 라인에서 읽어서 라인이란 값에다 집어넣고 그 라인 값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한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줄이 나오겠죠. 이렇게 리드 라인을 이제 쓰게 됐고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파일 끝까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while문을 쓰면 돼요. 그 while문을 쓰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리드 라인은 내용 이해 잘 돌았나요? 네. 네. 그래서 한 줄만 읽은 거고요. 이 파일이 여러 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반복문을 활용하면 파일의 끝까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 while을 해서 true를 하게 되면 이건 무한 반복이죠.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무한 반복할 거냐? 라인이 없을 때까지 받아들인 라인 값이 없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프린트를 해라 라고 하면 끝까지 다 프린트 하겠죠. 그리고 라인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하라 그러면 while문에서 만나는 브레이크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while문에서. 그렇게 해서 파일 클로즈가 되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제 돌리면요. 당연히 전체 라인을 쭉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결과를 제가 동작하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쓰시고 요걸 그대로 해서 돌리시면 요 밑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 돌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해서 10번째 줄입니다까지 쭉 나오죠. 아까 두 번째 거가 우리가 두 번 했기 때문에 제 파일은 10번째까지 하고 다시 1, 2, 3, 4, 5를 다시 읽었죠. 그래서 파일의 끝까지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돌리면 이렇게 프린트 하게 되는 게 뭐 사실은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while문을 쓰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내용 돌려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리드에 대한 문장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드 라인은 한 줄 읽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리드 라인스 그러면 전체 문장을 다 한꺼번에 읽는 게 있어요. 그 대신 그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냥 read라는 문장 명령도 있어요. 함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그 전체 파일을 통째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리드 라인스를 써도 좋고 리드를 써도 좋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쭉쭉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 라인, 리드 라인스 중에 하나 이제 골라 쓰시면 되고요. 파일 여는 방법 오픈, 닫는 방법 클로즈 이렇게 해서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열고 닫고 읽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다 뭐 몇 가지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 특정 디렉토리에 집어넣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앞에다가 좀 몇 글자 더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전체 내용은 첫 번째 우리 함수 배웠죠. 함수 이미 내장 함수 부분이 있었고요. 내가 정의한 정의 함수가 있고요. 사실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커맨드 내리게 입력해 주고요. 정확한 기능 이해하고요. 걔들의 리턴 값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변수는 따로 논다. 변수는 따로 논다. 요 내용,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파일 입출력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픈, 라이트, 그러니까, 오픈이 있었고요. 닫는 거 클로즈 있었고요. 글쓰기 모드, 라이트 모드가 있었죠. 그 모드는 R 모드, W 모드, A 모드가 있었어요. 읽기 모드, 쓰기 모드, 엎어쓰기 모드,
추가 모드, 이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읽는 거는 read나 readline나 readlines, 요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와 입출력,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배우셨으면 나머지 이제 사실 그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이 아신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3페이지짜리 프로그램 우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첫날은 정말 이게 답답하고 이걸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알고 보면 제형은 몇 줄에 그냥 함수 덩어리들인 거예요.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자, 제 생각에는 강의는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빠진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해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강의를 더 한다고 해서 무슨 막 엄청난 프로그래머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가 사실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빠진 것들 좀 조금 모아가지고 다음 주 한 편 정도 더 정리하고 이 전체 파이썬 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박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